자, 지상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326페이지 용익 물권이라고 나와 있고요. 327페이지 보면 지상권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용익 물권에는 여기 뭐가 있죠? 용익 물권에는요. 여기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 이렇게 있죠. 여기서 용익 물권은 항상 뭐냐면 용익 물권은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상권은 뭐죠?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요,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토지나 자기의 부동산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직 누구 것만 된다? 타인 소유만 된다. 타인 소유. 자기 것은 안 된다. 됐죠 지금?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토지하고 토지가 다른 것이고, 여기는 부동산은요,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이니까 뭐죠? 토지하고 무엇을 포함한다? 건물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지상권 봐봐. 타인의 토지를 뭘 한다? 점유를 해요. 그래서 그 토지에다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또는요 수목을 막 해서 소유하게 해서 타인의 토지를 막은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 자, 이게 이제 타인이니까 자기 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토지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건물을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뭘 해야 돼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야 돼요. 왜요? 그 건물을 소유하려면 남의 토지 위에다가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 이 말이 중요하죠. 이런 기타라는 말 또 나왔네. 우리가 기타는 어디서 배웠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어디서 배웠죠? 103조죠? 그러면 앞에 가요. 건물 있고 기타, 공작물이죠?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어디가 넓어? 공작물이 더 넓은 개념이죠. 알겠죠? 공작물. 그래서 사자, 기타, 육식동물이죠? 그러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은 한마디로 공작물을 얘기하죠. 이런 공작물이 뭐죠? 공작물?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걸 다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책상, 여러분 핸드폰 다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죠? 다 공작물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뭐만 다룬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 위에 있는 거 필요 없어. 어디에 위에 있는 거? 토지 위에. 인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공작물 중에서 토지 위에 있는 것만, 토지 위에 있는 것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어디 위에 있는 거? 토지.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뭐다? 수목. 그래서 공작물이나 수목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 공작물 중에는 건물만 있는 게 아니죠. 토지 위에 있는 거 뭐도 있어? 육교, 고가도로, 또 뭐가 있어? 전봇대. 그다음에 뭐가 있죠? 고압, 철탑이죠. 철탑 다 있잖아요. 강고탑도 있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뭐 한다? 이것을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상권자냐?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돼. 알겠죠? 다른 사람은 안 돼. 누가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다 좀 이따 질문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뇌에 와이파이 좀 켜. 알겠죠? 좀 정신 차리고 집중을 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수목은 누가 이것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된다. 그런데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뭐가 주된 목적이다? 사용하는 게 주목적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기 남의 토지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상권. 그런데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죠. 을이요, 건물을. 왜냐하면 건물에, 남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야. 하나는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하나는 임차권, 임대죠, 월세, 땅을 임대차든지 두 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권이니까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뭘 한다고? 소유한다. 소유. 그런데 이 건물이 철거됐어. 멸실됐어. 그럼 건물이 없죠. 건물이 없으면 그러면 지상권도 소멸해야 될 것 같잖아요.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분명히 건물을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건데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지상권이 그러면 건물 없으니까 없어져야 될 것 같죠? 주된 목적이 소유가 주목적이 아니고 사용이,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돼요? 건물이 차고되면 다시 건물 여기다 신축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왜? 남의 땅을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건물이 멸실됐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상권에는 뭐가 없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 부종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종성은 주된 권리가 없어지면 종된 권리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뭘 얘기하느냐? 청와대요, 문재인 대통령 있죠? 그게 주죠, 주. 비서관들이 뭐예요? 종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죠. 그럼 비서관들의 임기도 당연히 끝나는 거예요. 그걸 주종이란 말이죠. 아니죠? 종된 권리란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요,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는 소유인데 이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건물이 멸실돼도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다시 건물을 건축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선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느냐? 여기.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상 봐봐. 지상. 이런, 혹시 지상권자, 이게 무슨, 한문으로 뭐예요? 한문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죠? 무슨, 이건 뭐야? 여러분요, 거의 뭐 합격이에요. 왜냐? 우리 민법을 공부하려면 한문을 3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좀 넓게는 4개. 알겠죠?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걸 알았으니 이제는 끝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튼 합격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땅이죠, 땅. 땅을 딱 보면 여기 땅을 딛고 위로 서 있죠? 위로 서 있는데 하늘에서 위를 딱 쳐다보면 보이는 게 있어, 없어? 막힌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하늘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은 최장 전속 기간이죠. 최장 전속 기간 몇 년이다? 영구무한이다. 이렇게 영구적으로 전속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시험에 몇 번 났어? 자, 다시 한번. 지여권도 그러면 뭐죠? 지여권도 땅이죠. 땅에서 위를 쳐다보면 막힌 게 있어, 없어?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여권은 최장 전속 기간이 영구무한이다. 영원히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왜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지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전세권 봐봐. 전세는 건물 전세가 있고 토지 전세가 있거든요. 근데 전세 그러면 대부분이 건물 전세거든요. 건물은 어떻게 돼요? 침대 위에서 뒤집어서 누워서 딱 봐도 뭐가 보여요? 천정이 보이죠? 천정. 뚫고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뚫고 올라가면 머리 깨져요.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은 최장 기간이 제한이 있어. 어디가 제한이죠? 천정. 천정이 몇 년이죠? 10년. 그래서 전세권은 10년의 제한이 있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런데요, 토지는 땅 위에 산을 쳐다보죠? 지상, 지역. 막힌 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영구무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요, 건물 전세권은 건물은 어디에서 자죠? 침대 위에서 자죠? 침대는 어때요?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 있죠? 침대는 바닥에서 올라가 있죠? 얼마만큼 올라가 있어? 1년. 침대는 바닥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 위에. 그래서 지금 건물 전세권은 최소한 기간을 1년을 보장해야 돼. 알았죠? 침대에 올라가서 들어 누워 하면 천장이 모이네. 최장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전세권은 최단 몇 년에서 1년, 최장 몇 년이다? 10년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런데요, 지상권은 여기 봐봐. 윗상자죠? 윗상의 지상권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땅 위에서 이만큼은 최소한 보장을 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최단, 이렇게. 최단. 존속 기간 보장이다. 이렇게. 최단. 어떻게 최단이냐? 여기요, 견고한 건물, 그 다음에 수목, 견고하지 않는 건물, 기타 공작물,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여러분, 기타 공작물 뭐죠? 예를 들어서 전봇대라든가 땅 위에 전봇대라든가 철탑이라든가 육교라든가 고가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거기 기타 공작물. 견고하지 않는 건물 뭐죠? 졸업식 건물이죠. 견고한 건물, 그 다음 뭐죠? 이거 수목. 이 건물은 뭐예요? 여러분 딱 봤어요. 이 건물은 견고하죠. 나무 같은 것은 최소한 30년을 보장해야 돼. 견고하지 않는 것은 15년을 보장해야 돼. 기타 공작물은 5년을 보장을 해야 돼.
자, 지금부터 체단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요. 나무를 심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기간은 그냥 10년만 하기로 해서 10년만.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왜 안 될까? 최소한 얼마를 보장해야 돼? 30년이니까 10년을 하면 그냥 기간이 30년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체단이라고 그래. 알겠죠? 말단 사원 아니에요. 뭐라고? 체단. 몇 년이라고? 30년. 그런데 만약에 50년으로 했어. 50년으로. 그러면 돼 안 돼? 50년으로? 왜 될까? 30년만 최소한 보장하면 되고 최장은 몇 년까지? 영구. 심행리 아니에요. 알겠죠? 영구 그러니까 심행리 해가지고 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영원히 이 말이죠. 영원히 인정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경관 건물의 전속기간을 30년으로 했다. 맞죠? 경관 건물의 전속기간을 15년으로 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몇 년이 된다? 30년. 경관 건물의 전속기간을 50년으로 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경과하지 않는 건물이 이렇게 나와. 경과하지 않는 건물의 전속기간을 30년으로 했어. 그럼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경과하지 않는 건물을 30년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왜요? 경과한 것이 30년이니까요. 경과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 몇 년만 인정하면 돼? 15년이니까 30년 돼 안 돼? 되죠 당연히.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봐봐요. 그러면 30년, 15년, 5년은 뭐냐? 이게 지금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에다가 의리한 사람이 건물을 짓거나 의리한 사람이 여기다가 강고탁 같은 것을 설치를 하거나 의리한 사람이 여기다 나무를 심겠어요. 나무. 아까 내가 말했죠. 지상권자는 누가 된다? 지상권자는 누가 된다? 건물겠다 공작물이나 수목의 누가? 소유자가 누구다? 여기서 의리죠. 의리 여기다 지상권 이렇게요. 그래서 의리요 갑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이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요 의리 갑의 토지를 빌려서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30년, 15년, 5년은 지상권자가 뭐를 했을 때? 신축을 했을 때 이때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봐봐. 이 건물이 지금 신축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건물이에요? 이 건물 어제 없는데 오늘 지금 지었어요? 여기 지금 10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이 건물 기존의 건물이잖아요. 아무리 경고해도 우리가 이러면요 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토지만 따로 살 수 있고 건물만 따로 살 수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 건물을 사고 싶어. 그런데 남의 땅 위에 건물 있는 건물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 땅 주인이 건물 철거하러 가겠죠. 그럼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건물을 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을 내가 사서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 먼저 땅 주인하고 먼저 뭘 해야 되겠어?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임대차 계약을 설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사게 되면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을 내가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 있죠. 기존의 경관 건물은 반드시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년만 인정해도 된다. 1년.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봐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고 땅을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리한 사람이 감의 땅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을 팔아먹어. A한테 팔아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상권자는 의리인데 건물주는 누가 돼요? 이제 A가 되죠. 그래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권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다? 지상권의 주된 목적은 뭐 하는 것이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 하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소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지상권 설정의 합의 플러스 지료를 해야 돼요. 지료. 그 다음에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요 지료 플러스 등기 합의 플러스 등기 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약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등기가 없어도 돼. 등기 없어도 그것을 뭐란다?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는 지료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전세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전세금을 지급하고 법조문에요. 임대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차임을 지급하고 월세를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를 지급하고 이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약정지상권 할 때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이. 반드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지료를 지급하고 이 말이 없어. 지상권하고 지역권에는. 그러니까 지료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대부분 99%는요 타인한테 자기 땅에다가 이런 건물을 짓고 30년 동안 너 이 땅을 사용해라 이렇게 허락하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그냥 허락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대부분 어떻게 한다? 합의로 어떻게 한다? 유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상이니까 뭘 하게 되면 등기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료를요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요. 2년 이상 연체를 하죠. 지료를요 2년 이상 연체를 해. 그럼 지상권에 소멸을 청구해. 소멸. 몇 년 이상? 2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주가 땅 주인이 바뀌어.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땅 주인이 이렇게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병으로요. 중간에 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권자가 땅 주인이 바뀌기 전에요 옛날 주인한테 1년 연체하고요 지금 주인한테 또 1년 연체했어. 이렇게 토지 양수인한테. 그럼 이런 경우를 2년 연체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2년 연체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왜 본다? 본다. 오케이. 본다. 왜? 옛날에 1년 지금 1년이니까? 토지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채권과 물권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공부를 할 때는 가장 항상 뭐를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등기. 우리가 2시간 공부한 게 있죠. 물권법 2시간. 등기. 그건 여러분요 만약에 이번 그 연말이 되면 쓸데없는데 괜히 돌아다니지 말고 꼭 그 등기요 2시간 강의한 거 있죠? 그걸 꼭 몇 번 들어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용어가 귀에 익숙해야 돼. 어쩔 때는 회용 요건이라고, 어쩔 때는 공시원칙이 없다고 하고, 어떨 때는 무효등기 유형이라고 하는지, 어떤 경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용어들. 그런 용어들이 도대체 어느 경우에 쓰이는 건지 그걸 알면은 물권법은요 거의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판례는. 알겠죠? 판례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물권법에서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모든 것이 법률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표시만 알면은 해석이 전부 다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좀 봐봐요. 이 장면일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 장면일 때는 이렇게 설명해. 그러니까 막 다 맞는 것 같아. 다 정말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하고 똑같냐? 전부를 다 암기하는 말하고 똑같아. 전부를 다 암기해라. 알겠죠? 여기에 맞게끔 설명하고 여기에 맞게끔 설명하고 여기만큼 설명하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 없어? 그러면 공부하는 여러분만 힘들어.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로 설명할 수 있으면 가장 간단한 거잖아요. 그럼 민법 총칙은 의사표시만 알면 돼. 처음부터 끝까지. 물권법은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물권의 의, 채권의 의. 물권의 의가 뭐예요? 시작. 물권은 뭐다?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다시 시작.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알겠죠? 채권은 뭐죠?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다시 뭐라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사람과 사람이죠. 엄청나게 큰 차이죠.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 지금 지료라는 걸 알아야 돼. 지료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지료. 돈이잖아, 돈. 지료는 돈이잖아요. 돈은 뭐다? 채권이잖아. 이걸 알아야죠. 알겠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특정인과 특정인이에요. 그러니까 1년은 갑하고 관계고 1년은 1년짜리는 병하고 관계예요. 따로따로니까 2년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만약에 2년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채권을 양도받아야 돼. 병이 갑한테. 그런 말이 없는 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토지 양수인한테 몇 년이 있어야 돼요? 2년이 있어야 돼. 토지 양수인에게 2년. 누구한테 2년이다? 토지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2년 이상 연치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돼,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죠? 그러면 누구한테요? 토지 양수인한테 몇 년 있어야 돼? 2년이 연체가 돼야 돼.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게 법정이에요. 법정은 뭐죠? 법정 스님 몇 번 얘기했어? 법정 스님 유명한 책이 뭐라고? 무소유. 가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할 것이 있어 없어? 없어. 법정, 법률의 규정이죠. 법정 등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약정지상권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을한테, 야, 너 내 땅 위에다가 건물 짓고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짓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약정이죠. 합의했죠. 그런데 법정은요, 내가 합의한 게 아니라고, 땅 주인이 합의한 게 아니라고, 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내 땅 위에다가 건물을, 경과한 건물은 30년, 경과하지 않은 것은 15년, 기타는 5년을 자동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법에 의해서. 법에.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땅 주인인데,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고 해봐. 토지 소유자란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가 누군가가 건물을 30년 동안 소유할 수 있대. 자고 일어났더니. 그러면 여러분요,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는데 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뭐라도 챙겨야 돼. 그렇죠. 돈이라도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 원칙이에요. 유상. 합의는 아무 말 없으면 무상인데, 합의는 무상이라 해서 공짜냐, 그게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내 땅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라고 하면은 그건 무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정을 할 때 지로를 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유상이란 말이에요. 유상. 그런데 지로액은 그럼 어떻게 해? 지로액은 어떻게 정해요? 그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고, 지로액수 한 달에 1년에 얼마요? 한 달에 얼마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은 법원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은 뭐다? 유상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이런 강행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요, 이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당연히 물권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지상권은 또 물권으로서 뭐가 있어? 양도성이 있단 말이에요. 양도란 말이 뭐죠?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요. 이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돼. 양도는 처벌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너 여기다가 건물 짓고 하는 것은 너 마음대로 하는데, 절대로 내가 30년 인정해 줄 테니까 너 절대로 이거 남한테 지상권 넘기면 안 돼. 나 너 보고 해주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 우리 뭐라고 그래? 내가 남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서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놈이요,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일이 꼬여가지고요, 지상권을 병한테 넘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지상권을. 둘이 양도 금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을이 병한테 지상권을 양도했대,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은 지상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한다. 왜?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권 있죠? 갑이요, 을한테 내 집을 팔면서, 너 2년 동안 집 팔지 마. 나 이거 내가 이거 다 인테리어해서 너무너무 아까워. 알았어 하고 계약서 썼단 말이죠. 사자마자 그냥 그 다음날 전매를 했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 소유권은 뭐다? 물권이고, 물권은 양도성이 있으니까 양도를 금지하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딱 하나, 양도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는 것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등기법을 배운단 말이죠. 뭐를 배우냐? 등기법에서 뭘 배우냐? 절대적 등기사항, 언제나 당연 등기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다음에 상대적 등기사항, 이런 것을 배운단 말이죠. 그것은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은 대항하고 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것을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등기 사항으로서
그것은요, 등기를 하게 되면 양도를 못해. 만약에 그럼 전세권이요, 봐봐. 전세가 딱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가베이라는 사람이 내가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등기부에 양도 금지한다는 말이 없어요. 보통은 그럴 건 잘 등기하지 않죠. 잘 모르니까 서로가요. 그냥 전세권은요, 당연히 전세만 주고 그 다음에 뭐 처분한다, 처분하지 않는다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요. 그래서 내가 전세를 했는데, 내가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내가 나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사람하고 물건 간의 관계예요. 물건. 그러니까 내가요, 물건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야, 나 이 전세 넘겨도 되니? 물건한테 물어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은 등기가 딱 돼 있죠. 그런데 양도 금지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전속기간 내에 양도를 금함, 이런 약정이 없는 한 등기부에 무조건 전세권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설정자,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집주인한테 묻지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전세권 등기되어 있는데 전세권 양도할 때 보면 집주인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사정사정해. 알겠죠? 그렇게 하느니 접시물에 빠져 죽어. 알겠죠? 우리가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그것은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전세권 등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 한 무조건 물권으로서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요.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임대차, 월세는 채권이죠. 채권을 다시 시작. 채권을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사람과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차를, 전대차나 임차권을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승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차를 하게 되면은 임대차 해지, 소멸 통고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소멸 청구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소멸 청구해서 임대차가 깨지는 것이다. 알겠죠?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소유자인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물권과 채권의 큰 차이인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전세권에도 또 다른 것이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구분지상권. 봐봐. 지상권은 똑같은 말이고 땅이죠. 지상권 땅 위. 구분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 봐봐요. 여기서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 그럼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지상권은 그냥 지상권이죠. 이 지상권은 땅 위를 쓰는 것을 지상권이라고. 땅부터 땅 위를 쓰는 거. 땅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짓거나 철탑을 세우거나 고가도로를 세우거나. 알겠죠? 그런데요, 구분은 뭐냐? 구분은 땅 위, 공중, 땅속. 알겠죠? 여기 뭐가 있죠? 여기요,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철 이런 거. 알겠죠? 이것을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요, 부평 지하상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가 면적이 조그만 데다가 가장 많은 게 부평 지하상가래요. 그렇죠? 기네스에 올라갔다고 그러던데요. 부평 지하상가가 전 세계적으로 지하상가 중에서 그 좁은 면적에 가장 많은 점포수가 있는 게 부평 지하상가래요. 그건 참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평 지하상가 잘못 가면 불 한 번 나면 다 죽어. 알겠죠? 그냥 부평 지하상가 가가지고 한번 들어가봐. 입구 나온 거 못 찾아. 알겠죠? 뛰어다니다가 죽어. 진짜라니까요.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얼마나 미로처럼 돼 있는데요. 거기는 상인들은 금방 알겠죠. 일반인들 들어가면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하지 않아. 왜요? 경기도가 자기 땅 밑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상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우리 뭐라 그랬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누구 거에? 타인의 토지, 타인의 부동산인데 내 땅 밑에 내가 했어. 그것은 구분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상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강남 지하상가요? 서울 강남 고속버터미널 강남 지하상가 마찬가지죠. 그럼 거기도 뭐예요? 서울시 땅 밑에다가 지하상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하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요, 내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죠? 그걸 뭐라고 해요?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분지상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시는 나한테 지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요, 서울시가요, 자기 땅 밑에 자기가 지하철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지하철 한번 봐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요, 굽어져가지고 옆에 사람 부딪혀가지고 옆에 아가씨가 째려보잖아요. 알겠죠? 자기를 추행한 줄 알고. 추행한 게 아니고 그냥 반드시 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컵 틀죠. 왜요? 길 따라 가야 되니까요. 우리 지하철 어디가 있어? 어디 지하철이? 찾길 밑에 있자. 도로 밑에. 그러니까 길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굽으면 지하철도 굽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이게 공중을 봐서 공중은 뭐냐면 공중에다가 어떻게 뭘 하죠? 뭐 하나님이 위에서 줄 내려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공중? 말이 안 되죠. 이거 뭐냐, 이렇게 상가가 있어요. 상가 1층 상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상가 위에다가요 5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파트를. 그래서 나중에 주상복합으로 나중에 만든 거예요. 1층은 상가인데 위에다가 다시 아파트를 해가지고 주상복합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건물 옥상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이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이냐 문제가 된 거란 말이죠. 지금 이 건물은 어디에 있어요? 건물 상가 옥상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부동산이라는 게 뭐죠?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이에요? 뭐가 있어? 부동산은 토지하고 또 뭐 토지의 정착물이죠.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그래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옥상에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건물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랬냐, 여기를 상가를 지어봐. 살짝 지으면 어디가 있어? 건물이 어디가 있어? 공중에 붕 떠 있죠? 이걸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압 전선 철탑이죠. 고압 전선. 철탑은 땅 위가 있지만 땅 위에 고압 전선을 소유로 목적으로 하면 전선은 있죠? 어디가 있어? 철탑하고 딱 보면 철탑하고 이렇게 철탑하고 있어. 여기 이렇게 전선이 있잖아요. 이게 전선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걸 지우면은 전선이 어디가 있어? 공중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구분 지상권. 여러분 봐봐. 육교 고가도로 봐봐. 육교 한번 볼까? 육교.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 이게 육교예요? 아니면 여기 있죠? 여기 계단이 이렇게 돼 있죠. 땅에서 계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육교 올라가잖아요. 1번 이게 육교예요? 2번 이게 육교예요? 뭐가 육교예요? 1번 육교 아니에요. 이거 계단이죠. 그럼 계단 지웠더니 육교가 어디에 있어? 공중에 떡 있네. 알겠죠? 광고탑 메가랜드 이렇게 돼 있죠? 메가랜드 안산 캠퍼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요 땅 위에 이렇게 있죠. 땅 위에. 그럼요 1번 이게요? 이게 광고탑이에요? 2번 이게 광고탑이에요? 2번이 광고탑, 이게 1번 광고탑이에요? 지지대죠? 그럼 지지대를 없으면 어디에 있어? 광고탑이 공중에 있네. 이것을 알려면 언제 알 수 있어요? 야간 운전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야간 운전하면 뭐만 보여요? 광고탑만 보이죠? 그러니까 마치요 산에요 한가운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광고탑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땅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밑에 깜깜하니까 밑에 지지대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바로 땅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한테 저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남편이 뭐라고 한다? 이것이 공부하더니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운전하다가. 자요, 이것을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근데 구분은 봐봐. 구분은 뭐는 안 되죠? 나무를 공중에 심어놓으면 말라 비틀어 죽겠죠? 땅 속에 심으면 숨 막혀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그러면 뭐다? 지상권 그러면 뭐다?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그런데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수목만 안 돼. 그 구분지상권은 뭐가 안 된다? 수목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수목이 안 된다. 그 하나. 자, 구분지상권은 뭐가 안 된다? 수목이 안 된다. 알겠죠? 구분지상권 수목. 자,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 분묘가 뭐죠? 분묘가 뭐예요? 분묘가 뭐야? 분묘 몰라요? 묘가 있는 분묘 기는 뭐냐? 기본적인 땅. 그걸 분묘 기지라고 해. 분묘 기지. 묘가 있는 기본적인 땅. 이것은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지금 지상권 배우고 있죠. 그럼 지상권을 배우고 있으면 이 묘는 내 땅 위에 있다, 남의 땅 위에 있다? 우리 지금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다가. 우리 지금 뭐하고 있다? 타인의 토지. 동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동네 사람들 지금 다 기억하고 있죠? 지금 우리 뭘 배우고 있다? 지상권이다. 지상권은 뭐다? 타인의 토지 위에. 이걸 생각을 하면서 듣고 와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묘는 자기 땅에다 자기가 쓰죠. 그런데 남의 땅 위에다가 묘를 쓴 사람이 있죠. 왜요? 땅이 없으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걸 뭐란다? 분묘 기지라고 그래. 그래, 이 분묘 기지는 자기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니까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죠. 그러면 절대로 뭐가 안 된다? 취득, 시효가 안 된다. 우리가 타주점이면 뭐가 타주점이라고 하죠?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 있으면 무슨 점이라고 한다? 자주. 없으면 타주. 이렇게요. 이걸 분묘기지라고 그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기지는 한 기당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한 기당. 알겠죠? 물론 이러면요, 장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동묘지는 또 달라. 공동묘지. 공동묘지 같은 데는 1기당 면적이 15평방미터인가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15인지 10인지 잘 모르겠네. 그것은 중개사법에서 나오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민법에서는. 중개사법에서는 장사되는 법률이 좀 시험이 자세히 나와. 알겠죠? 그다음에요, 여기 보면 반드시 이 안에 간이 있고, 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시신은 반드시 땅에 묻혀야 돼. 시신이 없는 것을 가묘라고 그래. 가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요, 뭐가 있어야 된다? 봉분이 이렇게 있어야 돼. 봉분이 있어야 돼. 뭐가 없어야 된다? 등기는 없어도 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우리가 다음 중에서 법률의 규정, 아까 법률의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등기하지 않는 것, 물권 변동에서.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분묘기지권이 나와. 이런 분묘기지권은 반드시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다른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 우리 시험에는 2번인가 3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중요해. 그 다음에 봉분이 있어야 되죠?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뭐가 안 된다? 여기 안매장 안 돼. 안매장 하는 것은 안 돼. 평장하면 안 돼. 평장. 알겠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것만 돼. 그러니까 묘를요, 개방하면 안 돼. 개방. 묘를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개방을 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묘를 이렇게 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더 이상 분묘기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를 절대로 뭐라고 하면 돼요? 개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합장하려면 어떻게 돼? 합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묘를 열어야 합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있는 것만 돼. 있는 것만. 옆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다고요? 애롭다고요? 옆에 있는 거 다시 하나 또 가서 또 하나 설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쌍분 돼야 안 돼요? 합장 안 되고 쌍분 안 돼요. 알겠죠? 이것을 분묘기지라고 하고요.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뭐냐? 분묘기지권은 뭐냐? 분묘기지고, 이건 지금 우리가 분묘기지죠? 분묘기지권은 뭐냐?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묘가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봉제사죠?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것,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분묘기지는 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분묘기지권은 그 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리, 수호, 제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를 포기할 때는 점유를 포기해야 되겠죠? 근데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때는 권은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말로 포기해. 나 더 이상 이거 관리 안 할래, 이렇게. 그러면 그 묘가 무슨 묘가 된다? 무용고 분묘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고요. 전속기간은요, 우리가요, 지성권의 전속기간은 몇 년이죠? 30년, 15년, 5년이죠? 분묘기지권의 전속기간은 몇 년이다? 분묘기의 전속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동안.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남의 땅에다가 옛날부터 묘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신 분들이 계시 안 계셔? 계시죠? 그것을 뭐라 한다?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분묘기권은 100년, 1000년이 지나더라도 전속기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요. 여기 분묘기지권이죠? 이 분묘기지권이 있는데요, 여기요.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주 점유 그러면 큰일 나. 왜요? 원래 분묘기지는 무슨 점유니까? 타주니까. 자주 그러면 안 돼. 평온하고 공연하죠? 공연하게 몇 년이죠? 20년.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뭐가 있으면 된다? 봉분이 있으면 된다. 봉분. 그래서 20년이고 봉분이 있으면 돼. 알겠죠? 평온하고 공연하게요. 20년이고 뭐가 있으면 돼? 봉분이 있으면 돼. 봉분.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뭐요? 지로는 무상의 원칙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무상 원칙이다 이렇게. 공짜예요, 공짜. 무상 원칙 이 말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뭐가 중요하다? 무상 원칙이다. 무상 원칙 이렇게. 이것을 분묘 기지 봐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묘 기지하고 분묘 기지권은 봐. 우리는 묘가 있으면 이 묘를 관리하면 여기까지 묘가 있는 땅이잖아요. 이게 묘가 있는 땅 보면 잔디 조금 있고, 근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나무 같은 거 없이 다 이렇게 쳐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요 분묘 기지권은 보통 여기죠. 왜요? 이 분묘를 수호 봉사 관리 제사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보다는 좀 더 커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분묘기지권 이렇게. 분묘기지권 이렇게. 혹시 그러면 사성이라고 알아요? 사성? 사성이란 말 들어봤어요? 둔덕. 사성 보면 묘가 있으면 보면 묘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좀 두툼하게 이렇게 싸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면 옆으로 흘러가게끔 위를 이렇게 좀 두툼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뭐라 한다? 사성이라. 그리고 혹시 묘들이 보면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한 땅 위에 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꼭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만약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흘러내려가지고요 묘를 휩쓸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아시겠죠? 그걸 사성, 둔덕인데, 그럼 분묘기지권은 여기까지 미치냐?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묘를 쓰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그 묘를 그 땅에서 영원히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분묘기지권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무조건요. 그래서 2003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 앞으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남의 땅에다가 설치된 분묘는 20년, 30년, 100년이 지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묘기지권이 취득하는 것은 2003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가 몇 년이 지났을 때? 20년이 지났을 때 인정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2023년이 되면은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거의 생길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즘 그래서 많이 뭘 하죠?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매장도 하죠, 여전히. 근데 화장하는 것이 여전히 계속요 늘어나고 있죠. 그런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분묘기지권이 몇 번 나왔어 시험에. 요즘요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 중기사법에서는요 시험에 나오고요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알겠죠? 단일 문제로 다루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 별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365조 365조 일괄 경매 청구예요.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청구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학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뭘 배우냐면 지상권하고 유치권,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배워요. 대부분. 아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강의를 해. 알겠죠? 오늘 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이런 말, 우리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토지하고 건물은 동일한 거라겠어요? 서로 별개라고 그랬어요? 서로 별개죠.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예요. 잘 알아야 돼.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이기 때문에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는 토지만 경매하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만 경매하고,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다 공동으로 저당 잡으면 두 개를 다 경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매할 수 없고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만 돈을 받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만 돈을 받는 거예요. 서로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광유는 뭐냐? 자, 첫 번째 이렇게요.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위에요 건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없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걸 뭐라 한다? 나대지다. 이렇게 얘기해. 나가 먼저 나가 뭐예요? 나대지. 가도 아니고 나대지야. 아마 다돼지라 하든지 나돼지. 그러니까요 내가 왠지 돼지 같잖아요. 알겠죠? 나돼지. 나돼지가 뭐죠? 그렇죠. 나돼지는 토지가 벌거벗었다 이 말 아니에요. 토지에는 나무가 있든지 농작물이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나돼지라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뭘 한다? 토지에다가 의리요 저당을 잡죠. 저당권 이렇게. 순서로 봐. 순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요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예요. 여기 을이요. 뭘 한다? 저당권이 잡혀 있죠. 이렇게 저당권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요. 건물을 지어. 건물을 지어 3번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이제 어디로 보냐? 저당권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봐, 저당권 중심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저당권이 설정하고 난 후에 건물이 신축했다. 다시 시작.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랬을 때는요, 오래되면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토지만 경매하지. 토지만 경매하지. 그럼 토지는 누구죠? 병이 경락받죠. 병이.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돼? 건물은 이건 철거해야죠. 철거. 자, 여기서 또 문제. 왜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 건물을요? 왜 철거해야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건물을 철거해야 돼? 내가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만 경매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 봐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지. 어떻게 해요? 알겠죠? 왜? 처음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을 잡았으니까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받은 사람도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죠. 그런데 뭐가 있어?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죠.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손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 안 하면 되겠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만 경매하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만 경매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국가가 고심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요건을 엄격하게 첫 번째,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가 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하고 투,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저당권에서 일괄경매, 일괄에서 경매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세 가지 요건. 자, 다시 저당권 설정 전 건물이 없고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하고 경매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3대 요건이에요. 다시 토지의 저당권 설정 전에 건물이 없고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하고 일괄해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한 사람한테 경락을 받겠죠. 이렇게 한 사람한테 경락을 받겠죠. 이렇게 한 사람한테 경락을 받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네.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나오고 매각대금,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이 나오죠. 매각대금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토지 경매 대금에서만 돈 받고 건물의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만 돈 받죠. 근데 여기는요, 저당권은 어디에만 저당을 잡았어요?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죠. 토지에만. 그러니까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는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돈을 못 받아.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만 돈을 받는다. 이것을 일괄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러면요, 이것은 우리 책에는 여기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저당권 부분이 365가 저당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당권에서 공부하면 큰일 나. 그러면 이해를 못 해. 알겠죠? 법정이상권하고. 다시 자, 일괄경매 저당권 중심으로 본다고 그랬죠?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저당권 설정을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하면 동일하면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다. 이건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죠? 권리죠. 권리니까 의무는 아니죠. 반드시 일괄해서 경매할 필요는 없어.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어. 열받으면 토지만 경매하면 뭐를 해야 돼? 건물은 철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경제사회 국가적으로 손해죠. 그래서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일괄해서 경매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다 이렇게. 너무너무 간단하죠. 알겠죠? 간단하죠? 자, 여기 두 번째는요. 366조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 이렇게. 자, 366조 법정지상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66조가 뭐죠?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은 뭐죠? 저당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은 뭐다? 포기할 수가 없다. 포기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시험에 나왔죠. 366조 법정이상권은 그 성립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임의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법정은 뭐라고 했지? 법정 스님 뭐를 하지 않는다? 취득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뭘 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 등기. 그런데 이걸 뭐를 할 때는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후 처분해. 봐. 여러분요, 내가 이 건물을 신축했어. 아직 등기 안 됐어.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지. 누구 거예요? 내가 신축했는데 등기 안 해도 이건 내 거지. 누구 거예요? 신축자 거죠. 등기 안 해도. 알겠죠? 근데 이걸 내가 처분하고 싶어. 처분. 그럼 우리나라는 처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들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내가 처분하려면 먼저 내 앞으로 보존 등기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라 이 말이죠. 내 앞으로 먼저 등기하고 난 다음에 처분하라 이 말이죠. 등기하지 않아도 내가 소유자가 돼. 내가 이 건물 신축했잖아요. 그럼 등기를 하지 않아도 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분하고 싶어. 처분. 그러면 먼저 내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처분하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 이러면 우리가요, 남의 토지죠? 남의 토지 위에요,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남의 토지 위에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권으로는 지상권이 있든지 또는요 임차권이 있든지, 알겠죠?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366조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다 끝났네. 알겠죠? 자, 365조요. 305조 법정지상권이요. 또 법정지상권이 또 305조가 또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서 공통적인 말이 뭐예요? 법정하고 지상권이 공통이네. 아니, 눈 없어요? 눈 없어? 눈 있죠? 알겠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 305조네. 305조. 여기로 몇 조고? 366조는 뭐다? 305조 뭐다?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 법정 지상권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관습상 또는요 관습법상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요. 공통적인 건 뭐예요? 법정지상권이 공통이래. 차이점 뭐예요? 관습법상이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지상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공통적인 것이 있고 뭐가 있어?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설명을 하면 이걸 따로따로, 원래는 305조는 전세권에 나와 있고 이것은 지상권에 나와 있고 이것은 저당권에 나와 있어. 이 두 개는 저당권, 이거는 전세권, 이것은 지상권에 나와 있어. 이것을요 따로따로 공부하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지상권 아까 많이 배웠는데 왜 또 배우지 이게? 알겠죠? 구분도 안 되고 정신이 없어. 알겠죠? 간단하잖아요. 왜? 딱 보니까 뭐요? 공통적인 것이 있고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설명을 할 때는 이걸 먼저 한번 볼까요? 지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상권은요 누구의 토지 위에? 오케이, 계속 얘기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 중요해. 타인의 토지 위에 무엇을 소유해?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겠어. 그럼 봐. 지상권은 뭐냐면 여기는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이게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해. 첫 번째. 아무튼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일단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1번. 알겠죠? 여기요 지상권은 뭐라고?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1번. 자, 이제 봐. 먼저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 비교하니까 차이가 뭐예요? 일광면은 뭐예요? 일광면은 아무튼 건물이 있어 없어? 없애야 돼. 근데 여기는요 1번이죠? 자, 1번인데 여기 이제 2번이 뭐죠? 2번이 저당권이요.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돼. 됐죠? 그런데 내가 왜 여기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냐? 저당권은 토지에다 잡아도 되고 건물에다 잡아도 되고 토지와 건물에다 다 잡아도 돼. 그런데 우리가 토지에만 잡는다고, 왜? 일괄경매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눈에 확 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에만 저당을 잡아보자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요. 전세권은요. 전세권은요. 건물에다가 을이 전세권이요.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자요. 법정 366조는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엄청나게. 뭐가 동일하다고? 뭐가? 토지와 건물에 뭐가 동일해? 소유자가 동일. 누가 동일? 소유자. 자, 문제 사법시험에 나온 거 설명을 해. 갑이 자신의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을 신축을 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동일하다고 그랬어? 이름이 동일하다고 그랬어?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그랬어?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자신의 A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땅을 뭐라고 불렀다? A라고 부르고 건물을 뭐라고 불렀다? B라고 불렀다. 둘 다 누구 것이다? 갑소유다. 갑소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누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지상권은 누가 취득해? 지상권은 누가 취득한다?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자가. 다시 지상권은 누가 취득한다? 소유자가. 어마무시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럼 봐. 자, 여기서 동포 여러분, 일괄경매하고 법정지상권하고 차이는 뭐죠? 딱 보니까 제일 먼저 1단계, 2단계가 큰 차이가 있어 없어? 자, 여기는요. 일괄경매는 뭐야? 2단계가 뭐죠?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법정지상권은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다시 저당권 설정 전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여기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 동일. 어마무시 간단하잖아요. 알죠? 세상에서 제일 쉽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민법이. 여기는 뭐냐? 여기는 2단계. 2단계가 뭐냐면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강제 경매라든가 이렇게 강제 경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을이죠, 이렇게 여기 봐봐. 매매가 있기 전에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다시 일괄경매는 뭐라고? 일괄경매 105번째 지금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오늘 장에 돌아가기 전에 전부터를 붙잡고 한번 물어봐. 알겠죠? 자요. 일괄경매는 뭐라고? 저당권 설정하기 전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해. 경매가 있기 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돼. 이걸 일괄경매. 이걸 여러분이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알겠어. 이 정도만 되면 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무슨 말이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몇 번을 했는데도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면은 좀 머리를 전부터 한번 부딪혀야 되는데요. 아무튼 뭔지는 알겠어. 근데 훅 지나가니까 잘 모르겠어. 다시 말하라고 하면 못하겠는데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끝이에요, 공부는. 알겠죠? 왜? 앞으로도 여러분요 10개월 공부로 강의를 들을 시간이 남아있어. 10개월. 알겠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마무시해요. 이러면 이 법정이상권이 우리 민법에서 어려운 것이 3가지가 있어. 3가지. 하나가 뭐냐? 취득시효. 물권법에서 어려운 건 취득시효. 우리 취득시효 한번 배웠죠?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 그것이 공동소유예요. 물권법에서 공동소유. 마지막 산이 뭐냐? 법정지상권이에요. 취득시효, 공동소유, 법정지상권 3가지가 어려워. 그런데 취득시효, 공동소유는 금방 끝났잖아요. 이것도요 금방 끝나죠. 그러니까 결국 물권법은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4문제를 금방 맞추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요 물권법을 잘 해야지 나중에 실무도 잘하게 돼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한 번만 더 할까요? 동영상 듣는 사람들요 지겹다 가겠네요. 알겠죠? 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법정지상권이다. 알겠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법정지상권. 매매나 교환이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법정지상권. 그런데 앞에 말이 다르죠? 뭐다? 관습상 305조, 366조. 크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다? 동일하다. 뭐가 동일해? 소유자가 동일하다. 지상권은 누가 취득한다? 지상권은 누가 취득한다? 소유자. 무슨 소유자? 건물 소유자. 자, 그러면 또 지상권은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하기 더 빨라. 강제경매하고 봐봐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하냐? 그걸 임의경매라고 해. 임의경매,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다시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 법에. 전세권으로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으로 경매할 수 있다, 질권으로 경매할 수 있다, 저당권으로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내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돈을 갚지 않죠? 그러면 저당권으로 경매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뭐로 경매할 수 있다? 저당권으로 경매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문제, 이렇게요, 자기 고유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유치권 등의 그 고유에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임의경매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어떤 사람들은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 또 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똑같아 다. 알겠죠? 임의경매 다 똑같아. 그런데요, 여러분 돈 빌려줬어. 내가 가비한테 돈 빌려줬어. 돈을 안 갚아? 채권은 경매를 청구할 수 없어. 돈 안 준다고 경매할 수 없다고. 그럼 채권은 어떻게? 채권은 뭐가 채권이죠? 지금 치료를 안 주거나, 전세금을 안 돌려주거나,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권리금을 안 주거나, 월급을 안 주거나, 빌려준 돈 안 주거나, 나를 폭행했는데 나한테요, 법원에서요 1,000만 원 손해배상 하라고 했는데 손해배상을 안 주거나, 위자료를 안 주거나. 알겠죠? 부부간에 재산 분할을 했는데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돈에 관한 것, 돈. 이 돈에 관한 것은 경매를 못 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그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해. 그것을 무슨 경매를 한다? 강제. 왜? 원래 채권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경매하는 거잖아요. 그걸 무슨 경매다? 강제 경매다.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은 강제 경매가 기본이에요. 강제 경매가 기본. 임의 경매는 강제 경매의 절차를 따도록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것은 강제 경매. 봐봐, 간섭법상 강제 경매. 아시겠죠? 여기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 임의 경매란 말이죠.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이렇게 나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그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OX, X란 말이죠. 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뭐다? 366조다 이 말이죠. 관습법상은 뭐다? 강제 경매로 해서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 자, 여러분요, 습득하는 속도가요 너무 빨라가지고요 거의요 천재 형님 만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 봐. 지금요 이렇게요, 처음에는 동일했죠? 그런데 건물만 바뀌었죠. 소유자가. 땅은 누구죠? 갑이죠. 이렇게요. 자, 그럼 봐봐요. 1단계, 2단계, 3단계죠?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 매매가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했는데 매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달라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한테 너 왜 내 땅 위에 건물 가지고 있어? 건물 철거해.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이 갑은 처음부터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면 됐는데,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지상권은 누구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그러니까 자기 땅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이 사람이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건물만 매매가 되거나 땅만 매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토지와 건물수가 순간적으로 달라져.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돼. 매매나 교환이나 강제경매가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는데 매매나 교환이나 강제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이다. 누구한테 인정돼?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건물 소유자. 그래서요 법정지상권 아주 간단해. 자, 매매가 있기 전에 항상 여기서 읽어. 매매가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어. 매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 법정지상권이다. 알겠죠? 오케이? 자, 봐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 뭐 때문에 바뀌었냐 따지지 마.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 아무튼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매매든 증여든 경매든. 그럼 어떻게 한다? 건물이 있죠. 건물은 갑이죠. 건물 소유자는 을은 누구다?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그럼 누구한테? 처음에는 똑같았죠? 다 봐봐. 처음에는 똑같았죠? 눈 있어 없어? 오케이. 눈이 있으면 돼. 민법은 눈만 있으면 돼. 알겠죠? 어마무시 쉽죠? 그러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순간적으로 달라지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바로 뭐다? 법정지상권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뭐를 소유해? 건물을 소유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돼? 갑이다 을이다? 갑이다 을이다? 왜 갑이다?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목적이라니까요. 떨기는 뭘 떨어요? 내가 그래서 100번 얘기한 거잖아요. 지상권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라니까.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 수목의 소유자, 공작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라니까요. 동포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누구다? 갑이 지상권자다 이 말이죠. 두 개가 공통이 뭐예요? 전세권 설정하기 전에 토지에 건물이 있다. 매매가 있기 전에 토지에 건물이 있다.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무슨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다? 매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다. 누구한테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법정지상권이 뭐라고? 법정지상권은 뭐가 지상권이라고? 누구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뭐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소유.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 팔면서 건물 을이 사면서 뭐라 한다? 나 건물 철거할래. 그랬어. 나 건물 철거할래. 그럼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지상권은 뭐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뭐 하는 것이다? 소유. 다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뭐? 소유. 알겠죠? 어마무시 간단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요? 봐봐.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가 기도하지 마. 날 위해서 기도하지 마. 아직 괜찮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기도 안 해도 돼. 알겠죠? 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가, 알겠죠? 어떤 이유로 달라져야 돼.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가 어떤 이유로 달라져. 그것이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져. 매매로 인해서 달라져.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 그걸 뭐라 한다? 법정지상권. 이게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만화 보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요, 저당권 설정하지 않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그런데 저당권에 대한 경매, 여기 봐봐.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으니까 토지만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은 누구다? 건물은 누구다? 갑이죠. 그럼 봐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가 저당권에 대한 경매로 달라졌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건 뭐다? 그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관습법상은 뭐냐? 관습법상은 전세권 빼고 저당권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진 건 간습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냥 온 동네 잡동산이죠?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진다 366조,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다 305조, 그놈 빼고 달라진다 뭐다? 관습상이다. 어마무시 간단하죠? 알겠죠? 그런데요, 관습상이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거. 환지하고 환매하고 안 돼. 환지하고 환매. 환지가 뭐죠? 땅을 바꾸는 거죠. 교환하는 거죠. 땅을.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3기 신도시가 5군데가 지정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국가가 지금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보상금이. 그것도 상기 신도시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GTX A라인은 한 1조 얼마가 들어가요. B라인도 C라인도 1조 얼마가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B라인은 2조 얼마가 들어가. 두 개 합한 거하고 똑같이 들어가. 그럼 거기만 해도 벌써 한 4조 5조 정도 들어가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보상금 있죠? 보면은 왕숙지구, 이렇게 남양주요, 과천, 그 다음에 인천 계양, 그 다음에 부천, 그 다음에 저 어디죠? 저기 그 어디야? 청로동 옆에 있는 거 어디죠? 거기 하남. 여기까지 5군데잖아요. 거기는 보상금이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요 예산안이 많이 증액이 됐죠. 그 증액된 것 중에서 하나가 3기 신도시 때문에 또 증액이 많이 됐죠. 그런데 그 3기 신도시에서 보상금을 주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한다? 돈으로 주지 않고 일부는 보상금 주고 일부는 땅으로 준단 말이죠. 다른 데 땅으로.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환매는 뭐죠? 내가 땅 팔고 부동산 같은 거 땅 팔고 5년 안에 다시 사오기로 약속하는 거. 팔고 다시 사와.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환매. 알겠죠? 그래서 환지와 환매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결국 같은 땅이니까 된 거예요. 같은 땅이니까. 이거 맞바꾼 거랑 내 땅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 대신에 이 땅 받은 거니까 똑같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기억이 잘 안 되니까 환지하고 환매는 우리가 딱 들어보니까요 만만치 않는 거죠. 이게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법정지상권은 미치고 팔짝되겠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환장하니까 환지는 안 되는 것이. 알겠죠? 뭐하고 뭐가 안 된다? 환매하고 뭐가 안 된다? 환지는 미치고 환장 안 되는 것이. 알겠죠? 지상권은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다 안 돼. 환지 환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것 2가지 뭐가 있다? 환지 환매. 알겠죠? 다 이제 다 정리 이제 딱 끝났죠. 도표로. 그래서 이런 뭐냐? 왜 일괄경매를 먼저 보는 것이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걸 구분해서 해석을 해주면 이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이걸 먼저 봤으면 이것하고 이제 이것하고 차이는 뭐냐? 차이는 뭐냐? 여기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고 여기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 2개 빼고 나머지 잡동사니 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공통적인 뭐다? 법정지상권은 맞아요. 법정지상권 공통적인 것은. 차이는 뭐다? 366이냐 305냐 관습상이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설명은 이런 것만 빼고는 나머지가 모든 설명이 공통이 돼야 돼. 똑같아야 돼. 설명이 똑같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 말 써놓고 저기는 저 말 써놓고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좀 안 되는 사람은 책을 쓸 때 이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라고 전혀 엉뚱하게 또 쓴 사람이 있어. 새로운 것처럼. 절대 서럽지 않다고요. 알겠죠?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동일한 것이 있고 차이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건 전세권이 있고 이거는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에서 갑자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갑자기 설명을 해봐.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요 이 2가지는 또 어디에 있냐? 저당권에 나온단 말이죠. 이 2가지를 저당권에서 설명을 해. 그럼 갑자기 또 이게 또 뭐야? 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건 그렇지 않고 법을 간통해서 딱 이해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일괄경매는 뭐다? 일괄경매는 항상 저당권을 가지고 설명을 해. 가운데 2단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빨라.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고 경매가 있기 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된다. 일괄경매. 자, 법정지상권은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366조. 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하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305조. 여기는 매매나 교환 등이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매매나 교환 등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그것을 뭐란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다. 관습상은 안 되는 것 2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환지, 환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